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시속 10km의 산악질주. (1968년 1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농림부, 건설부, 상공부를 연두순시하며 특용 작물의 중점 지원, 서민주택 건설에 주력하라고 각 부별로 지시를 하던 시각, 김신조 일당은 한국군 26사단 마크가 부착된 국군 복장에 개머리판을 접을 수 있는 접철식 AK 소총과 수류탄 및 대전차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황해도 연산에 주둔한 부대를 출발했다. 이들은 자정 무렵 개성에 도착, 다음 날인 17일 새벽 비무장지대 내 최남단 초소가 있는 연천군 매현리에 도착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이곳에서 야간 침투를 위한 위장을 했다. 이날 국방부는 원주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내린 특별 지시에 따라 분산된 대간첩 작전을 일원화시키는 새 기구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새 기구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간첩 작전을 총지휘하며 정책을 마련하는 중앙협의회와 정책을 실천하는 대책본부를 두고 대책본부는 합동참모본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10월 17일 밤 8시 무장공비들은 미 2사단 지역의 정면을 향해 포복으로 접근하기 시작. 밤 10시 정각에 철조망이 가설된 철책선에 도착했다. 이들은 절단기로 철조망을 제거하고 휴전선을 넘어 은밀히 침투를 시작했다. 1, 2, 4군 부대 무장공비들은 군 GP들이 요소에 있는 휴전선 남방 한계선부터 임진강을 건너기까지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은밀 침투란 자신의 발자국 소리는 물론 숨소리나 냄새까지 죽이며 지형의 그늘진 부분을 이용해 이동하는 특수전 기술이다. 초소나 경비병 근처에서는 땅에 납작하게 붙어 1시간에 수미터 정도만을 이동할 정도로 인내력과 지구력이 요구된다. 김신조를 포함한 무장공비들은 이미 훈련 과정에서 이런 능력을 배양했고 야간 침투 중 인기척을 느꼈을 경우 부동 자세로 1시간 동안 버티는 훈련까지 받았다고 한다. 어둠 속에서 상대방이 이쪽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훈련이었다. 이들은 미 2사단 구역을 통과하여 고랑포에서 얼어붙은 임진강을 건널 때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엎드리고 기고 달리고 숨고 하면서 먼 동이 틀 때쯤엔 임진강을 건너 경기도 파주군과 법원리 사이의 작은 산기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때까지 경비병이나 지뢰밭을 만난 적도 없었다. 이들이 선택한 침투로는 임진강과 휴전선이 가장 근접한 지역일 뿐 아니라 얼어붙은 임진강을 도강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었다. 서해바다로 연결된 임진강의 중하류가 시작되는 임진각 부근의 해수가 만조 때마다 밀려올라와 얼음이 비늘처럼 솟아오르고 얼지하던 바닷물이 곳곳에 고여있어 도보로 건널 수 있는 곳이었다. 대신 고랑포 지역은 상류에 속해 해수에 영향이 없고 겨울에는 단단하게 얼어있어 이들이 침투로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휴전선에서 고랑포로 이르는 루트가 미군이 관할하는 지역이란 점도 고려됐다. 미군 지역에서는 무장 침투 간첩을 한국군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미군 지역 철책이 구형 철조망이었기 때문이었다. 김성은 당시 국방장관의 증언. 1967년은 유달리 남침 사례가 많아 휴전선 철책부터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휴전선 철책이란 휴전 당시 남북한 군인들이 직접 설치한 원형 철조망 서너 가닥이 전부였습니다. 새빨갛게 녹이 쓸대로스럽고 가끔씩 보수공사를 한다고 갈아주기는 했지만 인적이 드문 비무장지대에다 예산 부족으로 개수할 생각을 못했죠. 이것을 미 국방성에 부탁해 자재를 공급받아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철책선을 만든 겁니다. 이 공사는 그해 겨울 249km의 휴전선 전 지역에서 완성을 봤습니다. 단 미군 지역 4km 정도만 제외됐죠. 미 2사단 측은 철주를 받고 전기철조망을 쳐 대적하려는 한국군의 대응 자세를 못 믿어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전자감음 경보기 등으로 대처하겠노라며 공사를 거부하고 있었다. 1968년 1월 18일 오전 5시 은밀 침투로 법원리 뒷산에 도착한 31명의 무장공비들은 지쳐있어 이날 밤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공비들은 가면 상태로 휴식하고 있었고 5명이 교대로 경계를 서고 있었다.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국내로 잠입해 들어온 시각에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순시에 여념이 없었다. 1월 18일에는 외무부, 문교부, 공보부에 들러 1968년도 시정방침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1월 19일 여야 총무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국회가 2월 중순까지 공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은 법무, 국무, 교통 3개 부처를 순시했다. 그는 국군 장병의 처우 개선, 호남선 복선화 계획 촉진 및 호남지방 고속도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하고 있었다. 이때가 오후 2시경. 바로 그 시각 파주군 초리골에 살던 우성재를 포함한 4형제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벼랑 아래에 숨어있던 공비들의 경계병과 마주쳤다. 국군 대위 1명, 소위 1명, 그리고 사병 계급장을 단 3명 등 모두 5명이었죠. 우리 국군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신발은 검은 농구화였고 총은 개머리판을 접을 수 있는 AK 소총이었어요. 한눈에 공비라고 알아봤지만 도망가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우씨 형제를 본 공비들은 태연을 가장하고 불러세워 담배를 권하더니 갑자기 기관총으로 등을 밀며 벼랑 쪽으로 몰았다. 우씨 형제들이 벼랑 밑으로 와보니 일개 소대 병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겁을 집어먹은 우씨 형제들에게 너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같아? 라고 물었다. 군인 같은데요 라고 하자 공비들 중 한 명이 우린 혁명당이야 라며 참깨 섞인 엿과 오징어를 주고 말을 붙였다. 너 쌀밥 1년에 얼마나 먹어봤어? 밥은 하루에 3번 먹잖아요. 31명의 공비들은 우씨 형제들에게 지서의 위치와 문산, 동두천, 의정부로 가는 방향을 묻기도 하는 등 이런저런 말을 붙여왔다. 김신조의 증언. 원칙으로는 작전 도중 만나는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무조건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원들 중 일부가 죽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며 반대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역시 살려두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씨 형제는 벼랑 아래 덤불 속에서 4시간여 동안 공비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말 상대가 되어줬다. 그리고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공비들 중에는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손목시계를 꺼내 선물로 주면서 만약 비밀을 지키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후속 부대가 내려와서 너희 마을과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릴 거야 라고 위협했다. 우씨 형제들은 빈 지게를 지고 돌아 나오면서 자꾸만 뒤가 꺼림직했다고 한다. 혹시 쏘지는 않을까 겁이 났죠. 우리가 한참 걸어 나오다가 흘낏 돌아보니 깜깜한데 뭔가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이동 중이란 걸 알았습니다. 형제들은 마을 입구 가로등 밑에서 미행이 없는지 살핀 뒤 언제 신고하느냐를 놓고 고민했다고 한다. 이들은 단양우씨 종갓집으로 달려가 어른들과 함께 파주군 법원리 창현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이때가 1월 19일 밤 9시경. 국가 간의 전투력은 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121 사태는 6.25 이후 15년 만에 남북한 전투력을 비교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김신조를 포함한 중무장한 인민군 1개 소대 병력은 휴전선을 넘어 임진강을 건널 때까지 국군 초계병들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남욱군 우씨 형제와 우연히 부딪힌 것을 제외하면 전방 거주 주민들에게 거동 수상자들로 몰려 신고된 적도 없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대간첩 작전 능력도 6.25 이후 별로 개선된 적이 없는 상태였다. 통신 개통은 특히 전근대적이었다. 김신조와 30명의 무장공비 목격 사건은 우씨 사형제에 의해 1월 19일 밤 9시경 파출소에 신고 접수가 됐지만 인근 군부대에 전달된 시각은 9시 30분경이었다. 대간첩작전대책본부가 설치될 합동참모본부에는 3시간이 지난 자정 무렵에 이 정보가 도착했다. 김신조 목사의 회고. 자만심 같은 게 있었어요. 훈련을 받을 때 모래주머니를 차고 산악 구보를 매일같이 하면서 교관들은 우리에게 동무들은 세계 최강의 용사다. 국방군들이 동무들을 비행기로도 못 쫓아오게 만들어주겠다며 혹독한 훈련을 시켰거든요. 1월 19일 오후 8시경 우씨 형제들을 살려보낸 뒤 거의 동시에 김신조 일당은 법원리 뒷산을 출발, 서울을 향해 급속 산악행군을 시작했다. 급속 행군이란 약 3kg의 짐을 지고 중무장한 군인이 시간당 10km를 주파하는 구보다. 당시 한국군의 경우 급속 행군은 산악이 아닌 오직 도로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한국군의 군사적 상식으로는 야간 산악 행군일 경우 시간당 4km를 넘을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김신조 일당은 시간당 평균 10km씩 주파하면서 법원리, 미타산, 앵무봉, 노고산, 진관사,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달리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중앙정보부 강인덕 과장은 이날도 자신의 분석이 들어맞지 않아 실망한 채 관사로 퇴근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북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1월 20일 토요일 새벽 2시경 전화벨 소리에 선잠에 빠졌던 강 과장이 전화를 받았다. 네, 강인덕 과장입니다. 과장님, 새까맣게 들어왔습니다. 몇 명이나 돼? 잘 모르겠지만 3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인덕 과장은 게릴라전이 시작됐다. 이젠 정치가 아닌 군사력이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출근 준비를 했다. 이때 김신조 일당은 앵무봉을 지나 경기도 구파발 부근의 노고산 능선을 타고 있었다. 새벽 4시경엔 노고산을 주파한 뒤 서울의 경계선이자 북한산으로 접어드는 길목인 진관사를 통과해서 오전 6시경엔 북한산 비봉에 도착했다. 10시간 동안 거의 휴식 없이 전력 질주를 해낸 것이다. 1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김성은 국방부 장관은 청사로 출근해서야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 오전 9시 30분경 김 장관은 차를 타고 청와대로 들어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박정희는 손으로 턱을 문지르며 어디로 들어왔소? 라고 물었다. 임진강 상류 고량포 쪽입니다. 얼음이 얼면 도보로 건널 수 있는 곳이죠. 그놈들이 못하러 들어왔을까? 카카, 지난해 놈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각종 기관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지 시설 파괴나 테러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군부대나 주요 시설도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휴전 후 연간 최다 도발 횟수인 170회를 기록한 1967년 한 해 동안 전방 지역에서는 전쟁에 준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감행됐다. (1967년 1월 19일에는) 동해 휴전선 근해에서 순찰 중이던 한국 해군 56함 당진호가 두 척의 북한 포함으로부터 피격받아 침몰했고, 4월 12일에는 중부 산악지대 휴전선을 북한군 90여 명이 침범해 들어와 국군 7사단과 교전을 했다. 이때 7사단의 3개 포병대대가 북한 지역에 휴전 후 최초로 585발의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4월 22일에는 북한군들이 서부전선으로 침투해 미군 막사를 폭파, 2명의 미군이 숨지고 19명이 부상하는 사건도 있었고, 5월 27일에는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근해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 어선단의 포격을 가해 한국 해군이 25분간 엄호 사격을 하기도 했다. 8월 7일에는 침투한 북한군이 판문점 남방 대성동 자유의 마을 앞에서 미군 트럭을 습격해 3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다. 사흘 뒤엔 서부전선에서 한국군 트럭이 습격당해 아군 3명이 사망했다. 8월 28일 북한군은 판문점 동남쪽 30여 미터에 위치한 미군 막사를 기습, 미군 3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했다. 9월 5일에는 경원선 열차 폭파 사건이, 13일에는 경의선 열차 폭파 사건이 있었고,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을 여러 차례 납치하는 등 진행 속도가 완만할 뿐 전쟁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던 김성은 국방장관은 그 순간까지도 침투한 무장공비들이 지난해와 유사한 작전을 펼칠 것으로 짐작했을 뿐 청와대가 목표인 것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이날 오전 김성은 장관은 이세호 육군단장을 전화로 불러내 예비사단까지 동원해서 서울 외곽에 집중 배치토록 지시했다. 6.25 당시 해병 전투단장으로 한국군 1사단 지역이던 문산 지역에서 미 해병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했던 김성은 장관은 김신조 일당이 침투해 들어오는 해당 지역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자신의 추론이 어긋나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이렇게 회고했다. 김신조 일당이 남욱군들을 풀어준 지점에서 서울 진간회동의 진관사까지 산악 코스로 행군을 하면 해병대도 이틀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진간사를 거쳐 북한산 비봉의 승가사 아래까지 도착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기겁했죠. 중무장하고 야간 산악 행군으로 북한산까지 올 수 있다는 건 제 군대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